이 종소리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이거. 자, 상암동 클래스 2교시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황소영 기자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네. 도시락골 이도성 기자도 안 가고 남아있습니다.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 좀 하려고. 정신 잡고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남아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하고 싶거든요. 네. 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댓글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재벌집 막내 아들 진짜 그 예고편만 봐도 그러니까 소위 톤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공들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대가 정말 됩니다. 토크를 좀 더 이어가면 이게 사전 제작 드라마죠. 그러니까 찍고 다음 날 거 찍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찍고 런칭을 하는 거죠. 네, 다 찍고 런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배우 중에 송중기 씨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송중기 씨는 지금 이제 영화 화란을 촬영 중이에요. 화란? 네, 화란. 네, 9월 달에 이제 크랭크인을 해서 현재도 촬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내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오프라인 행사를 합니다. 내일. 어디에서 해요? 여기서 해주면 좋겠는데. 상암동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네, 다른 곳에서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제작 발표회 기자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에 옵니다. 가보고 싶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송중기 씨 앞으로 공개될 작품들 방금 이야기하신 그 영화 말고 또 더 있을까요? 송중기 씨는 이제 우선 차기작으로 로기환이라는 작품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로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제 12월 말 1월 초쯤에 이제 유럽으로 로케이션 촬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화랑 끝나고 나서 곧바로 촬영 준비에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꽉 차 있네요. 스케줄 꽉 차 있죠. 내년에는 이제 개봉할 영화는 이제 지금 찍고 있는 화란 외에도 영화 보고타가 있어요. 이미 보고타. 촬영을 다 한. 네. 그 지명 이름 보고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인가? 보고타. 네, 콜롬비아.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촬영 자체도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졌고 이건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항상 촬영도 어려워지고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촬영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보고타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그 국가의 일대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송중기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또 활약을 하실 예정이고 배우 이희준 씨랑 이제 권혜요 씨랑 또 호흡을 맞추는데 재밌겠다. 네,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많은 작품들이 송중기 씨가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이 나오겠어요. 네. 이도성 기자 혹시 질문할 거 없나요? 저 사실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웹소설에서 시작한 작품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 집에 계신 같이 사는 분이 아내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웹소설이랑 네, 오면서 드라마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작 웹소설에는 남성 캐릭터 위주예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는 거의 비중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드라마화가 되면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좀 주체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이것이 좀 원작과는 다른 지점이고 좀 그런 지점에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너무 많은 스포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대가 좀 바뀌잖아요. 네, 시대도 바뀌고. 아까 그건 PD님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행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때가 나온지는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돼요. 저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는 또. 몰라요. 큰일 뻔했네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릴 뻔했네요. 깜짝 놀랐네. 좀 나가주세요. 좀만 더 있겠습니다. 저희 본방 했을 때 기환 킴님께서도 웹소설로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웹소설 보신 분들은 이 작품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웹소설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도 했고 고정 팬층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사실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보고 있나요? 한마디 해주시죠. 보고 있나요? 나 했어. 그리고 지금 방금 쭌쭈닝님께서도 송중기 씨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도 많이 맡고 유명한 비결은 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관련해서 드라마 공개될 때마다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엄청 쇄도할 만큼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광고계의 영향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현재 이제 우선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송중기 씨는 국내외 광고가 8개 정도가 8개요? 네, 8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네요. 현재 이제 화장품이랑 이제 건강기능식품 등 이제 8개 제품에서 활약 중인데 사실 이제 딱 11월에 이 작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이제 SS 시즌이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죠. 광고 시즌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터져서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올킬을 한다면
아무래도 내년 초 광고 시장에는 송중기 씨 얼굴로 다 도배가 되지 않을까. 네, 드라마도 잘 되고 본인도 배우로서 성공적이고. 아니 근데 혹시 송중기 배우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형이시더라고요. 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하은 앵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저요? 네. 송중기 씨를? 네, 본 적이 실제 봤나 본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봤냐고. 어디서 보셨나요? 제가 제 친구 결혼식에 이제 송중기 씨가 직접 와가지고 그날 이제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비 오는 날. 혹시 PD님 결혼식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신랑이 좀 친해가지고 둘이 되게 절친한 사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이광수 씨와 같이 이제 축사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서 이제 우산에서 축사를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저는 보고서 너무 남성분한테 설레가지고. 아 진짜요? 아주 기억에 강렬했습니다. 그럼 송중기 씨 이야기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송중기 씨 이야기 그만하기 전에 이제 아주 좋은 넘어갈 수 있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가혁 기자님 혹은 이도성 기자님 너무 잘생기셔서 연기하시면 너무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러브콜 기대합니다. 이거 측근인가요? 측근인가요? 배우자가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성민 씨 얘기도 했어요. 그 특수분장. 저는 이성민 씨가 있는 그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약간 믿고 보는 맞습니다. 명품 연기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분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역시 특수분장 때문에 그 톡톡히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주름도 막 만들고. 그럼요. 맞아. 굉장히 이 작품이 미술, 소품, 특수분장에 엄청 힘을 많이 쓴 작품이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들었겠네요. 아유. 제작비가 공개가 돼 있나요? 제작비가? 전체 제작비가 공개가 돼 있나요?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성민 씨뿐만이 아니라 그 포스터에서 저는 그 김실록 배우님 있잖아요. 그 지옥에서 그 아주 열연을 보여주셨던 그분도 보니까 전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쓴 영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팬심을 들어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제 또 다른 그 주인공 있잖아요. 신현민 씨. 네, 신현민 씨. 사실 저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되게 그 시크한, 되게 차분하고 장겨울로서요. 장겨울로 이제 정말 겨울 같은 배우로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재벌 저격수 검사 서민영 역할로 이제 분하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가 사실 원작에는 분량이 굉장히 적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요? 네, 이제 오면서 드라마화가 되면서 분량이 대폭 늘어났고 송중 씨가 맡은 그 진도준이라는 캐릭터가 활약을 할 때 이제 서로 갈등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대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조 플레이도 그런 내용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네. 괜찮죠. 그리고 웹소설에도 이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조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사실 신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JTBC 드라마인 너를 닮은 사람에서 맞습니다. 고현정 씨랑 맞붙었었죠. 근데 사실 대선배잖아요. 고현정 씨가 굉장히 대선배인데 굉장히 연기력을 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사실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네. 170여 개국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170여 개국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거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가혁 기자님이 송중기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라고 박상훈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상훈님이 남기셨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박상훈 아시는 분인가요? 아는 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예계 기자인 이 황사연 기자님께 정말 궁금했던 점들 많았거든요. 많죠.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다 방송이나 언론 그 지면에서 풀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말은 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카메라 꺼지면 여쭤보겠습니다. 막걸리라도 좀 이렇게 드시면서 저희가 끌어내야 되나 싶은 상황인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취재원이 연예인이고 뭐 아티스트다 보니까 연예부 기자는 일주일에 여러 번씩 뭐 이렇게 밥도 수시로 연예인이랑 뭐 전화하면서 먹고 연예인 그러다 친구도 생기고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편견인가요? 실제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실 이게 과거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스포츠지 5개일 때는 사실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았어요. 흔한 현상이었고 저도 그때는 연예부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선배들 통해서 들었지만 근데 현재는 사실 혹시 작년에 방송했던 TVN 드라마 별똥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네, 그 작품에서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연예부 기자와 그리고 이제 홍보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증을 잘한 작품이에요. 네, 굉장히 요즘 이제 연예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관계도를 다룬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 물론 저도 이제 친한 연예인이 있고 뭐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는 사람들은 매니저분들과 그렇죠. 홍보팀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매체가 뭐 70여 개, 뭐 80여 개 이렇게 된다고 하니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엔터업계가 다 세분화가 돼서 기자와의 이제 미팅, 뭐 기자들의 관리를 하는 분들이 다 전담 부서가 다 따로 있어서 다 되게 전문적이니까. 네, 되게 전문화가 돼서 사실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줄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또 그런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시상식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백상예술대상과 골든디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 또 접촉점이 아무래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또 기자들은 또 배우들도 만나고 가수들도 만나고 뭐. 예능인 분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누구랑 친하신지 궁금해요. 아까 분명히 친한 사람도 있고 밥도 먹는 사람도 있고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것은 또 다 이렇게 또 비밀로 해야 아니, 합니다. 지켜드려야 지켜줘야 됩니다. 취재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필수라서.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친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막 예쁜 연예인도 많고 멋있는 연예인도 많고 또 선한 연예인도 많잖아요. 그러면 좀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쓸 때 사심이 들어가진 않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맞아요. 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예민한 문제들 있잖아요.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뭔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심을 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저도 드라마를 보다가 뭐 예능을 보다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 저를 감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니까 그럴 때는 또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또 기사를 쓸 때가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신을 잃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내가 일로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로 만나니까 조금 느낌이 달랐던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들도 있죠. 왜냐면 이제 저의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악역이어서 막 좀 이미지가 반대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켜드리고. 가끔 무서운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극 중에서 맨날 무서운 역할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젠틀하셔서 놀란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준호 배우가 굉장히 극에서 이제 막 요즘 되게 악역으로 많이 악역으로 많이 되게 나오시다 진중한 보니까.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운 분이 아닌가. 호랑이 같은. 그랬는데 굉장히 그 온화한 미소와 이렇게 여유로운 매너로 굉장히 그 선배로서의 또 위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그런 애티튜드를 보고 좀 반했던 적이 있어서. 애티튜드. 질문이 올라왔어요. 황소영 기자님, 연예인 뉴스 관련 취재하러 가실 때 가장 최근에 본 연예인은 누구예요? 저는 가장 최근에는 연예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환승연애 이제 한창 너무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JTBC 골프 소속인 이다현 아나운서와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분이. 나연이 환승.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냐고 실제로. 맞아. 저한테 특히 엄청 많이 물어봐요. 뵌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소속이 좀 다르다 소속이 보니까. 좀 다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너무 팬이에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벌써? 네, JTBC 골프 아나운서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스포츠 아나운서로서의 삶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스포츠 아나운서의 삶도 사실 녹록지 않고 사실 기회도 굉장히 적잖아요. 대기까지. 그래서 대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구나. 이게 허투루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은 인터뷰 자리였고 이제 뭐 신인 인터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드라마가 이제 또 끝나가지고 금수저 이제 드라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배우들의 인터뷰가 또 잡혀져 있어서 내일은 이제 이종원 배우를 만날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배우분들보다는 이제 가수분들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그쪽도 많이 취재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담당이다 보니까 배우 파트를 많이 만나는데 이제 배우 겸 아이돌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사실 아이돌 공부를 하려면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죠. 새로운 얼굴이 벌써 많고. 공부를 해야 할 얼굴도 너무 자연스럽게 많고, 아시는 게 아니고 이름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빨라요. 그리고 나오는 신인들도 너무 많고. 여기서 좀 세대가 갈리던데 멤버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는 마지막 데뷔 그룹이 어딘가요? 아이브는 압니다. 아이브는? 네, 왜냐면 제가 아이브 프로시니까. 네. 아이브 멤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저도 다이브예요. 아이브 몇 명이죠? 저 솔직히 몰라요. 잠깐. 저희 아이만 알아요. 저희 아이. 저희 아이. 저희 중에 이 도성 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또 아이돌 문화에 빠삭해가지고 실제로 팬클럽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팬클럽 하고 있어요. 어디 팬이죠? 제가 너무 밝힌 좀 그래갖고 큐브 소속의 5인조 아이돌. 여자 아이들이. 한 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후드 입고 콘서트장도 회사에 같이 출근할 때 찾아가고. 굿즈도 있고. 여보 미안. 여보 미안해. 네. 아니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레이먼드님께서 연예부 기자가 취재할 때 가장 힘든 상황, 난해한 환경은 뭔가요? 아무래도 난해한 상황은 좀 그런 현타가 올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식을 취재해야 할 때, 그래서 생사가 잘못했다거나, 뭐 생사를 오가는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렇죠. 그런 소식을 사실 전할 때 사실 좀 왜냐면 저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방은 이제 지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물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좀 난감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너무 슬픈데 내가 이걸 물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이 사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사실 묻기에도 사실 어려운 거라서 그럴 때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회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끔찍한 사고 같은 데서 이렇게 유족들 인터뷰하다가 하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연예부 기자도 항상 저희가 편견이 막 되게 밝고 막 좋은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행사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이면에 엄청난 또 그런 마음적인 아픔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2년 12년 차. 네. 그럼 어쨌든 입사 전에 어떤 이런 엔터업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거에 발을 들이셨을 텐데 그냥 인간으로서 나 이 사람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기자가 돼서 그 마음을 딱 숨기고 취재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중에 인터뷰 같은 거 끝나고 저 팬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팬심을 숨겼던 적 있다 없다. 팬심을 근데 이게 전 성향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얼굴에 막 이렇게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팬심을 숨기기 참 사람인지라. 맞아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누굽니까? 전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펭수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펭수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타사 직원을 이렇게 타사 직원을 이렇게 타사 직원인데 굉장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골든 디스크와 백상예술대상에 사실 펭수가 다 왔었어요. 맞아요. 엄청 큰 의자에 앉아 있었죠. 네, 그 섭외를 제가 했었어서 굳이 회사에서 생각 안 했는데 섭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펭수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또 덕업일치라고 하죠. 근데 펭수 실제로 만나니까 어때요? 착해요? 너무 너무 크고라고 하죠. 너무 크고 하죠. 2m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커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귀엽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잖아요, 발언들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솔직한 게 되게 매력이라 제가 그 현장에서도 푹 빠져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레이먼드님께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이 기자는 이제 취재 중에 항상 중립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니까 이게 좀 감정선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하는 경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가끔은 좀 기사를 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기사 사건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데스크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야죠. 조언을 통해서 또 다시 하고 이제 다시 또 하곤 하죠. 저희가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마 이제 많이 지나서 하나 정도만 더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아까 연예인과 사적으로 밥 먹는 거 한번 여쭤봤고요. 그걸 준비하셨군요. 그 질문을 준비하셨었는데. 짧게 2개 여쭐게요, 그냥. 기자들에게 인기 있는 아티스트 누군지랑 내년에 아까 SS 시즌 말하셨으니까 내년에 라이징 할 것 같은 스타 딱 찍어주신다면 2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1번 기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자들에게 인기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제 입장일 수 있어서. 펭수 말고. 펭수 말고. 허준호 배우 말고. 근데 실제로는 방탄소년단 아미가 진짜 많아요 주변에. 기자들 중에도. 네, 기자들 중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진짜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옆에서 실감을 하죠. 저도 연예부 기자를 해볼 걸. 아미군요. 그 라이징 스타는요? 네. 내년에 라이징 스타는 남녀 한 분씩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이제 SBS 다 자꾸 타사만 이야기를 하네요. 괜찮습니다. SBS 치어롭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치어롭에서 지금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인혁 배우가 있어요. 저 그분도 너무 좋아요. 뭘 다 좋대요, 김연과는. 근데 사실 배인혁 배우가 2020년도에 XX라는 웹드라마부터 좀 사실 좀 눈여겨서 제가 봤던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이번에 또 주연 1번 처음으로 1번이 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인혁 배우, 그다음에 여배우는 이제 동감 주인공인 조희연 배우가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저는 그 전에 그 MBC에 나쁜 형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하균 배우가 나왔던 그 작품에 고등학생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때 2019년도에 좀 제가 좀 될 것 같은 씬이 되게 좀 일찌감치 알아주셨군요.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그 좀비물에서 인상 깊게 봐가지고. 지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거 저희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사장님? 근데 아마 이 영상이 나중에 정말 성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황소영 기자님이 찍어준 배우 2명. 배인혁 배우, 조희연 배우. 그 2명이 과연 라이징 될까 내년 봄에 다시 더 대세가 되셔야 됩니다. 꼭 근데 될 겁니다. 오랜 노하우로 또 찝어주셨으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시간이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시간 빨리 가네. 상암동 클라스 이제 2교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연예 관련 소식을 또 본방과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상클 2교시, 이 2교시를 하는 날은 월수금이에요, 여러분. 화목만 없고 월수금은 본방이 끝나도 절대 끄지 마시고 상클 2교시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를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